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장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급 좋아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테슬라의 하방이 앞으로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소식보다는 매크로 소식, 즉 미국 정치권 관련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1.85%나 상승을 했는데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오늘 크게 오른 증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껑충 뛰어오른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되겠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국채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증시는 오른 것을 보니까 이러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지금 증시로, 즉 주식을 많이 산 매수세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오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유가도 좀 크게 올랐어요. 자, 아무튼 오늘 증시를 상승시킨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제 금일 목요일 10시경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여기 보면 a big and highly respected country란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크고 존경받는 국가와의 강력한 무역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the first of many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국가들 중에 처음이라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장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역협정 첫 번째 국가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 중에 하나이죠.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자, 10시에 이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10시쯤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좋게 말하면 자기 PR을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협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은 미국에 있어 놀라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첫 무역협정을 영국과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죠. 농산물과 에너지 등 관련된 비관세 수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통관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있어 50억 불 규모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페이버를 준 만큼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영국산 차량 10만 대에 대해서 기존 관세가 27.5%였는데 10%로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판매된 영국산 차량이 작년에도 10만 대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10만 대로 제한은 두었지만 대부분의 영국산 차량에 관세를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25%에서 0%로 폐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many more to come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정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국가와의 협의 결과도 기존 25%대에서 10%로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한술 더 떠서 당장 주식 사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대놓고 주식을 사라라고 말을 하는 대통령은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You better go out and buy stock now. Let me tell you, this country. 네, 방금 제일 첫 부분에 들으셨죠? You better go out and buy stock now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랠리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한 10여 개국 국가하고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여러 국가들이 또 있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무역 협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역 협정뿐만이 아닙니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감세안이 있으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법인에게 있어서는 순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유 자금을 늘려서 자산 시장에 더욱더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중국과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중국 경제 실세로 불리우는 허리퐁 국무원 부총리가 만난다라고 했죠. 이번 회담이 아무래도 아이스 브레이킹, 즉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협정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그다지 나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워낙 중국과의 관세를 너무 높여 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세가 낮아지는 그러한 협정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중국과의 주말 협상을 기대 중에 있고 중국이 양보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145%나 됩니다. 트럼프 역시 이게 너무 높은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더 올릴 때는 없고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145%에서 절반만 내려가더라도 70%대 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전히 높은 관세입니다. 70% 굉장히 높은 관세이죠. 하지만 기존의 145%에서 70%로 내려갔다라는 건 거의 절반 정도 관세를 깎아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전히 70%대의 관세도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역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의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2분기 주식시장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2분기에 관세 협상도 좀 지지부진하고 자,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출렁이고 미국 경기도 좀 하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반기 증시는 좀 더 지금보다는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일단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6월까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7월 30일경에 FOMC 회의가 있는데 현재 약 60%대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년과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연초 기간 조정은 좀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이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보면 미국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물가는 PC 지수가 2%대를 계속 보이면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실업률도 4.2%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완전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기관 조정은 이미 끝났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분기봉 차트인데 여기 보이는 하나의 캔들이 한 개 분기를 뜻합니다. 즉 3개월을 뜻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 막대는 음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막대예요. 특별한 상황인 2022년과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을 보면 한 개 분기 정도 음봉이 나오면 즉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 분기부터는 초록색 봉에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었어요. 현재 이번 1분기에 음봉이 나왔고 지금 2분기에 상승봉이 나오고 있는데 망치형의 좋은 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보니까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좋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의 상승과 함께 테슬라도 금일 3% 상승하면서 285불대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는 220불, 고가는 약 290불 정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회사가 또 테슬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로보택시 출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급격한 하락보다는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면서 스멀스멀 천천히 상승하는 모양새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약 한 290에서 300불대를 시원하게 큰 거래량으로 좀 뛰어넘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90에서 300불대의 저항을 강력하게 뚫어내려면 역시나 로보택시 출시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방송에서 로보택시의 앱이 거의 모든 기능을 갖추면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오스틴에서 300여 명의 테슬라 임직원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거의 출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출시 준비가 거의 끝나갔는데 이제 6월 달부터 이렇게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 가지 걸림돌이 떴어요. 미국 특허 상표청, 그러니까 상표를 등록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식 앱을 보면 이렇게 로보택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의 브랜드, 즉 상표 등록을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트럼프 형님이 좀 도와줄 법도 한데, 자, 아직까지는 미궁에 빠져 있어요. 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할까요? 일단 테슬라는 이 차량 이름 자체가 로보택시죠. 사이버캡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또 로보택시라고 명명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로보버스도 한 김에 같이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랑 사이버캡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특허 상표청에서 거절을 했고요. 로보버스와 로보택시 차량 공유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라는 이름은 일단 너무 일반적이다, 제너럴하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고요. 사이버캡은 이미 다른 회사들이 이미 유사한 상표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자, 다행인 점은 아직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앞서 보셨던 이러한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라라고 통지가 된 것이고요. 3개월 내에 테슬라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3개월이란 말이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달에 이 서비스가 지금 출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 거절로 결정되더라도 특허 법원에 항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로보택시랑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고 브랜딩을 해왔는데 이 이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트럼프 형님이 도움을 줘가지고 일정대로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6월 달에 출시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사이버캡은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사이버캡은 내년부터나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6월 달에는 모델 Y를 통해서 이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건데 다른 이름으로 출시가 될지 로보택시로 바로 출시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름도 이름이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완전 자율주행 성능이 되겠죠? 완전 자율주행 성능이 받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가 되던 사이버택시가 되던 FSD 택시가 되던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행인 점은 웨이모가 계속해서 확장 중에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웨이모는 작년에 700대 수준의 로보택시를 운영을 했고 올해는 지금 1500대까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에서 매주 2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제공 중에 있다라고 해요. 25만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아이페이스 차량이죠. 제기호에서 만드는 로보택시입니다. 이 아이페이스 차량을 추가적으로 2000대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500대 수준까지 이르겠죠.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30분 이내에 바로 승객에 태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출고 프로세스도 마련을 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웨이모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 할수록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500대에서 3500대 수준으로 시장의 선점 효과는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웨이모는 이 차량 한 대당 우리 돈 2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량 한 대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는 더욱더 쌓여가는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가격도 훨씬 낮고요. 함대 규모도 훨씬 더 한 번에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기존의 모델 3, 모델 Y 오너들도 이 로보택시 함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내년 3,500대까지 늘릴 때 테슬라는 25만 대, 100만 대 수준까지도 한 번에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렇게 먼저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그 저변을 넓혀 놓으면 테슬라가 이 시장의 왕관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웨이모의 확장은 로보택시 저변 확장을 뜻하고 테슬라에게 도움을 실제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캡의 기가 캐스팅이 벌써 500대를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프론트 캐스팅과 리어 바디 캐스팅이 벌써 500대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점점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6월 달에 굉장히 큰 두 가지 호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의 시작과 함께 신규 저가형 모델마저 빠르면 6월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분기 어닝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 컨펌을 해주었고 최근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잘하는 점이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관련된 호재들이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확실한 소문들이 나오긴 했는데 현재는 그러한 소문조차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급하게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뭐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많지만 계속해서 잘 보유해 나갈 필요가 있는 테슬라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러한 호재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반등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길게 보시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손쉽게 완전 자율주행을 만나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테슬라 공식 계정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 내에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 언제든지 FSD를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아까워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뭐 일주일 정도 굉장히 차량 운행이 많아질 것 같으면은 FSD를 단기 구독을 해서 편의성을 도모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회사 이름들은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꼽는 30여 개 AI 전문 회사들입니다. 앞으로의 AI 산업을 이끌어갈 회사들이고요. 잘 참고하시면서 뭐 이러한 회사들을 분산 투자를 해도 좋고 집중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모든 기업들보다 테슬라가 만들어낼 혁신이 가장 크고요. 특히 옵티머스가 만들어갈 피지컬 AI 세계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